자, 저번 시간에 이어서 오늘은 속력이 변하는 운동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교과서에도 잘 설명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선생님이랑 일단 학습지 먼저 오늘은 보고 교과서 다시 보도록 할게요. 자, 속력이 변하는 운동을 보면서 먼저 속력이 변하기 전에 속력이 일정한 운동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 속력이 일정한 운동을 우리는 속도가 일정한 운동을 등속 직선 운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등속 직선 운동이라는 것은 속도가 일정한 운동이다. 속도라는 것은 저번 시간에 얘기했듯이 크기뿐만이 아니고 속도 크기 몇 미터 퍼 세컨이라는 속도 크기뿐만이 아니고 방향도 일정하죠. 그래서 직선이라는 게 자연스럽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속도, 그러니까 크기와 속도의 크기와 방향이 일정한 운동이다. 등속 직선 운동부터 보면은 이쪽에는 우리가 가속도 AT 그래프, 시간에 따른 가속도의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 거고요. 여기에서는 VT 그래프를 같이 그려볼 거예요. 여기에서는 무슨 그래프가 남았을까요? 네, ST, 거리, 위치, 시간 그래프를 한번 같이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원점 0이라고 두고 잠시 영상 멈추고 한번 세 가지 경우 어떻게 될지 한번 생각해 볼래요? 어떻게 될지. 생각해 봤으면 쌤이랑 마저 보면은 AT 그래프에서 먼저 속도가 일정하대. 그러면 속도 변화가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없죠. 그 가속도의 개념 저번 시간에 배웠듯이 얘는 속도 변화가 있을 때 가속도라는 게 존재한다라고 했죠. 그래서 얘는 속도 변화가 없기 때문에 얘는 얼마가 될 수밖에 없다. 시간이 아무리 지나도 0이 될 수밖에 없어요. 좀 티나게 검은색으로 그려보면은 0이 될 수밖에 없어요. 속도가 아무리 변해도. 즉, 이 A의 크기는 0이다. 이렇게 정의를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등속 직선 운동, 속도가 일정한 운동이니까 VT 그래프에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속도가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크기로 속도가 일정하다. 시간이 아무리 흘러도 속도는 이렇게 변하지 않고 일정하다. 자, 그러면 ST 그래프, 그 위치와 시간 그래프는 어떻게 될까? 속도가 일정하게, 여기서부터 속도가 일정하게 쭉 이렇게 사람이 속도 일정하게 쭉 움직인다면 시간은 점점 1초, 2초, 3초, 4초 이런 식으로 증가하겠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여기 원점, 처음 시작점 여기 있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위치는 점점점 이렇게 늘어나겠죠. 근데 늘어나는 정도가 어떠냐면 속도가 일정하니까 일정한 직선 형태로 이렇게 비례하는 형태로 늘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럼 여기에서 저번 시간에 얼핏 얘기했을 거예요. 우리 저번 시간에 뭔 얘기를 했냐면 여기 그래프를 보면서 얘 뭐 기울기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런 얘기를 했었죠. 그거를 한번 살펴볼게요. 요 A는 어차피 뭐 볼 게 없으니까 오늘은 지금 보지 말고 VT 그래프부터 보겠습니다. VT 그래프에서 저번 시간에 여기 이게 바로 VT죠. VT 그래프에서 이 기울기의 의미가 뭐였어요? 수학적으로 기울기는 x 변화량 분의 y 변화량이었는데 여기에서 물리학적으로 이 x 변화량이 시간의 변화량이 되고 이 y 변화량이 속도의 변화량이 되죠. 그러면 시간 변화량 분의 속도 변화량, 이게 뭐냐? 바로 가속도. 시간 분의 속도 변화량, 가속도. 그러니까 VT 그래프에서 기울기의 의미는 뭐냐? 가속도입니다. 그럼 얘의 기울기는 의미가 가속도가 된다. 근데 기울기가 지금 어때요? 없죠? 평평합니다. 그래서 가속도가 제로가 되는 겁니다. 자, 근데 이번에는 이거를 한번 볼까? 이거. 자, 넓이. 얘 넓이 어떻게 구해요? 넓이라는 것은 x 변화량분의 y 변화량이죠. 그게 뭘까? 자, x는 뭘까요? x 곱하기 y인데 x는 뭐죠? 시간이에요, 시간. 그 다음에 y는 뭐죠? 속도 변화예요. 자, 시간 곱하기 속도 변화, 이건 뭘까? 자, 우리 여기 잠시 앞에 다시 돌아와서 보면은, 아이고야, 우리 되게 저번 시간에 열심히 공부했죠? 자, 여기서 이 식에서 본다면, 자, 아까 속력 곱하기 시간이었습니다. 이게 뭐 속도 뭐 이렇게 변화량이 될 수도 있으니까 이거 하면 뭐죠? 뭐가 나옵니까? 그 거리가 나오죠.
너네 잘 알잖아. 거속시 해서 속력 곱하기 시간 하면은 뭐가 나온다? 거리. 얘 바로 넓이가 뭐냐? 이 넓이는 위치 변화량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뭐 t초 동안 얼마의 속력으로 이동했다. 그때 위치 변화가 얼마냐 라고 했을 때 그냥 넓이를 구하면 되는 거예요. 자, 이번에는 ST 그래프에서 보겠습니다. 이것도 저번 시간에 봤어요. ST 그래프에서는 무슨 의미만 보면 되느냐. 기울기의 의미를 한번 볼까요? 기울기는 X 증가량, T의 변화량 분의 Y 증가량. 이거야. Y 증가량이 뭐냐면 위치 변화량이죠. 그래서 델타 T분의 델타 S가 바로 뭐다? V, 속력이 되겠죠. 그래서 얘의 기울기는 속력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 떼놓고 우리 그래프의 형태만 보면은 등속 직선 운동이기 때문에 가속도가 없어서 가속도는 제로로 나올 수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속도가 일정하기 때문에 속도에서도 이렇게 상수함수처럼 일정한 그래프의 형태가 나오고, 위치 시간 그래프에서는 위치가 천천히 이렇게 비례하면서 증가하는 형태가 나오게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바람이 많이 불어서 창문 좀 닫고, 자, 이번에는 등가속도 운동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등가속도라는 말에서 보다시피 등가속도 운동은 뭐가 일정하다. 가속도가 일정하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등가속도 운동은 가속도가 일정하다는 말은 즉 속도 변화가 일정하다는 말이죠. 속도 변화가 일정한 운동을 얘기한다. 그러면 가속도가 일정하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AT 그려보고, 그 다음에 두 번째에서는 VT 그려보고, 세 번째는 ST. 그래프 잠시 영상 멈추고 한번 그래프 각 개형이 어떻게 될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 같이 보면은 AT 그래프에서 가속도가 일정하다 했으니까 가속도는 마찬가지 상수함수처럼 이번엔 가속도가 일정한 이런 형태가 되겠죠. 얘도 마찬가지 검은색으로 그려볼게요. 이게 가속도 얼마, 숫자 얼마로 이렇게 일정하다 이런 형태가 되고, 그 다음에 V, 속도 변화가 일정하니까 얘는 어떻게 될까? 속도 변화, 어느 속도 변화가 일정하니까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근데 우리 잠시만, 속도가 초창기에 있을 수도 있죠. 처음에 속도가 얼마로 이미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속도 변화를 이렇게 좀 더 일반적인 형식, 이런 형태로 한번 볼게요. 그래서 초기 속력을 V0라고 잡고, 어느 순간 T점의 어느 순간의 속력을 V라고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어려운 게 이제 ST 그래프예요. ST 그래프는 어떻게 될까? ST 그래프. 자, 여기서 아까 얘기했듯이 ST는 기울기가 속력이라고 얘기를 했죠. 기울기가 속력인데 얘는 어떻게 속력이 증가하는 운동이잖아. 그럼 기울기가 점점 증가해야 돼요. 처음에는 기울기가 이렇게 완만했지만 시간이 가면은 기울기가 점점 이렇게 증가해야 돼. 맞죠? 그럼 이거를 예쁘게 이으면 어떤 그래프가 되느냐? 여기서 얼핏 그린 것처럼 이런 식으로 2차 함수처럼 그런 형태가 나옵니다. 그러면 얘 접선의 기울기가 순간적인 속력이라고 했죠. 그러면 접선의 기울기 순간 속력을 보면은 여기서 좀 완만했다가 시간이 좀 흘렀더니 기울기가 커지고, 더 흘렀더니 기울기가 아주 커지죠. 그러니까 속도가 점점 증가한다. 그러니까 얘는 기울기가 증가한다는 말은 속도가 점점 증가한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ST 그래프는 이런 2차 함수 형태로 나온다. 그다음 마찬가지로 앞에 계속 한번 볼게요. VT부터 봅시다. 자, VT에서 아까 봤듯이 이 넓이를 구하면 뭐가 나온댔습니까? 넓이는 S, 이동거리가 나온다 했죠. 그래서 이 넓이는 뭐 여러분들 그래프에서 만약에 물체가 이런 형태로 움직이고 있다, 운동하고 있다, 그때 거리를 구해라 하면은 그냥 그래프 그려가지고 이 넓이 구하면 이동 거리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거리를 구할 때는 뭐 사다리꼴이니까 사다리꼴 형태로 구하든지, 아니면 이렇게 삼각형과 직삼각형과 직사각형 이런 그래프 형태로 바꿔서 구해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AT 그래프에서 자, 이 AT 그래프에서는 우리 아까 여기 하나도 제로로 없었기 때문에 한번 생각을 못 해봤는데 여기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AT 그래프에서는 기울기는 뭐 델타 T분의 뭐 델타 A 뭐 이런 식으로 될 거니까 이런 개념을 우리 배운 적이 없죠. 그래서 이거는 기울기는 큰 의미가 없고요. 그럼 넓이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 넓이는 T 곱하기 A예요. 그러니까 A에다가 델타 T만큼 곱해주는 거예요. 이게 뭐냐? 여기 저번 시간에 따로 배웠던 걸 보면은 자, A에다가 델타 T를 곱해주면 뭐가 되겠어요? 속력 변화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몇 초 후에 T초 후에 얘 속력 변화를 구하세요 하면은 이 넓이를 구해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넓이는 델타 V가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형태로 나오는 우리 운동을 등가속도 운동이라고 하는데 등가속도 운동에서 중요한 공식 3가지가 있습니다. 이 3가지를 여러분들이 잘 이용을 한다면 문제가 아주 쉽게 잘 풀릴 거예요. 그 3가지를 한번 적어보면은 첫 번째 공식은 뭐냐? 속도에 대한 공식이에요. 나중 속도를 구할 때 처음 속도에다가 가속도와 시간을 곱해서 하면은 구할 수 있다. 두 번째, 이동거리 그럼 어떻게 구하느냐? V0t 플러스 2분의 1 at 제곱. 세 번째는 EAS는 나중 속도 빼기 처음 속도 제곱이 된다. 그래서 이 3가지 공식은 여러분들 문제 풀 때 물리 문제가 굉장히 어려우니까 문제 풀 때 그냥 모르겠다 뭐 그냥 식에 집어넣고 싶다 할 때 그때 공식을 집어넣어서 쓰면은 굉장히 문제가 좀 쉽게 풀릴 거예요. 그래서 이 공식을 사실은 유도를 해봐야 되는데 유도하는 거는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뭐 자연스럽게 풀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그래프에서 이 다 의미를 알기 때문에 그래프에서 나온 공식이거든. 그래서 유도는 그렇게 어렵지 않아. 그래서 한번 간단하게 지금 유도를 해보고 오늘 뒤에 마저 진도 좀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1번 공식은 어디서 나온 거냐면 가속도 공식에서 나온 거예요. 가속도 공식 우리 A는 뭐 시간 변화량분의 속도 변화량이다 이런 식으로 적을 수 있죠. 그러면 속도 변화량이 바로 뭐냐면 여기서 이 나중 속도에서 처음 속도 뺀 게 이 속도 변화량이잖아. 맞죠? 그래서 V 빼기 V0 분의 T다. 그럼 얘를 이 나중 속도 우리가 항상 물리에서는 나중에 이 물체의 속도가 어떤지 위치는 어떤지 뭐 이런 거를 항상 예측하는 학문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우리가 여기서 지금 로켓을 얼마로 쏘면은 1시간 뒤에 이 로켓이 어디에 가 있을까 이런 거를 예측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항상 나중 위치 뭐 나중 속도 이런 거를 구하라는 문제가 많기 때문에 이 나중 속력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면 T 넘겨주고 V 이거 넘겨주면은 V는 V0 플러스 AT. 그래서 이 1번 공식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이 공식을 사실 알면은 이 공식 몰라도 되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이 공식을 많이 그냥 일반적으로 쓰니까 같이 알아두면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 두 번째 공식은 뭐냐면 S를 구한 거잖아. 나중에 어디에 있는지 어느 위치에 이 시간 t 후에 어느 위치에 있는지 그게 궁금하다. 그때 이제 사용할 수 있는 공식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 여기서 구했죠. 이 두 번째 VT 그래프에서 보면은 이 넓이가 S라고 했잖아. 그럼 이 넓이 S를 구하기 위해서 우리 이 삼각형과 사각형 넓이를 구하면 된다고 했죠. 그래서 사각형 넓이는 쉬워요. 왜냐면 가로가 V0고 이 세로가 V0고 가로가 T니까 V0T 얘는 V0T예요. 그래서 이게 첫 번째 식이 나온 거예요. 이거는 직사각형을 구한 거고 그럼 이거는 세모를 구한 거겠죠. 삼각형 직각삼각형 마찬가지로 구해보면은 자 여기에서 이 VT 그래프에서 기울기의 의미가 뭐라 했습니까? 기울기의 의미는 가속도라고 했죠. 쌤이 아까 이거 빼먹었네요. 이 기울기는 가속도입니다. 가속도는 지금 기울기 일정하죠. 가속도가 일정한 운동이에요.
그래서 이 기울기가 a일 때 t 이후에 이 높이, 얼만큼 높이가 커지느냐는 at죠. 여러분들만 뭐 이런 식으로 하면은 이게 만약에 기울기가 뭐 a다 하면은 y는 ax 해주잖아. 그래서 x 후에는 이 y 값이 얼마만큼 변했냐면 ax만큼 변하죠.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이것도 이렇게 1차 이런 식으로 식을 잡아버리면은 ax, at 이런 식으로 그래프를 잡을 수 있죠. 그래서 이 값이 at, 세로 값이 at가 되고 이 가로는 축이 t가 되기 때문에 가로 곱하기 세로 곱하기 2분의 1을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2분의 1 at 제곱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얘는 2분의 1 at 제곱이다. 그래서 s는 v0 t 플러스 2분의 1 at 제곱이다. 그래서 좀 수학적인 그런 함수식이 좀 들어가는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렇게 넓이를 구할 수가 있다. 그 다음에 이 as는 v제곱 빼기 v0 제곱, 이거는 어떻게 나오냐면 이 두 개에서 자, 이 식만의 특징이 뭘까? 이 식만의 특징, 이 세 가지 중에서 이 식만의 뭔가 새로운 특징 찾았는지 모르겠는데 이 식은 t에 대해서는 없어요. 맞죠? 이 나머지는 다 t에 대한 식들이, 항들이 다 들어가 있는데 얘는 t가 없어요. 그러니까 뭔가 문제에서 몇 초일 때 뭐를 구해라 이런 경우도 있지만 얘 거리가 뭐 몇 미터 이동했다 이때의 속력을 구하세요. 또는 뭐 처음에 몇 미터 per second로 달리던 게 등가속도 운동을 해서 얼마의 속력으로 변했다 이때 이동 거리를 구하세요. 뭐 이런 식으로 가속도를 구하세요. 이렇게 시간에 대한 항이 없을 때 이 세 번째 식을 쓰면 좋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 두 식을 그냥 연립하면 됩니다. 어디에 대해서? t에 대해서 연립을 하면은 이런 합차 비슷한 이런 공식이 나오거든요. 그거는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세요. 선생님이 같이 해봐야 되나? 선생님 보충 수업 때 그때 한번 했었는데 그냥 이 식에서 첫 번째 식에서 t에 대해서 쓰면은 이게 되죠. 그래서 이 식을 전부 다 여기 다 대입을 해주면, 대입을 해서 풀어보면 이 as 이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한번 풀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as는 v제곱 빼기 v0 제곱이다. 이런 등가속도 운동 공식이 있다. 그래서 다시 교과서로 돌아와서 보면은 여기에서 빗면을 내려가는 역학술의 운동 분석하기. 빗면을 내려가는 거는 얘가 중력 가속도 g를 받아서 중력 가속도, 즉 가속도가 일정한 운동, 등가속도 운동을 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중력 가속도 g를 온전히 9.8을 온전히 받을 수는 없죠. 왜냐하면 빗면이라고 하는 이 방해물이 있기 때문에 자유낙하, g를 온전히 받는 자유낙하는 조금 다른 9.8보다는 숫자가 작은 뭐 4나 3m/s 제곱이 되는 가속도를 받겠죠. 그럴 때 얘 속력을 분석을 해보면, 자, 속력은 일정하게 변하죠. VT 그래프입니다. 얘가 속력은 일정하게 변하고, 위치 그래프 ST 그래프는 속력이 점점점 증가하는 이런 2차 함수 형태로 나오게 된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뭐 속도와 시간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는지, 뭐 시간에 따라서 어떻게 변하는지, 가속도는 시간에 따라서 어떻게 변하는지 이런 걸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거는 쌤이 앞에서 했으니까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첫 번째 1번식 나왔죠. 그 다음에 여기 2번식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식. 그래서 이게 이제 등가속도 운동일 때 쓸 수 있는 공식입니다. 등속 직선 운동일 때는 이 공식을 쓸 수는 있어요. 그 등속 직선 운동일 때는 A가 얼마예요? 제로죠. 제로를 넣고 다 쓰면 돼요. A가 없어지고 여기에서도 A가 없어지고 그렇게 쓰면 되는데 등가속도 운동이 아닐 때는 못 씁니다. 어쨌든 가속도가 만약에 변해버린다거나 이렇게 되면 이 세 가지 식을 못 써요. 그 가속도가 일정한 운동에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확인 문제 1번 한번 풀어볼까요? 잠시 정지하고 풀어보시고 쌤은 같이 또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속도가 얼마냐 물어봤어요. 2m/s로 달리던 게 6초 후에 8m/s로 됐다. 그러면 이거는 뭐 가속도 공식 그대로 쓰면 되겠네. 6초 후에 속도 변화는 8m/s 빼기 2m/s가 됐다. 그러면 1m/s 제곱이 되겠네요. 이렇게 가속도를 구했다. 자, 예를 들어서 여기서 추가로 문제, 선생님이 1번 가속도 구해라, 2번 이동거리 구해라
3번. 그러면 10초 후에 속력 구해라. 이 세 가지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먼저 가속도는 구했어요. 그럼 이동거리 구해라. 자, 이동거리는 아까 여기에서 이 두 번째 인식을 쓰면은 좀 편하겠죠. 그러면 인식 한번 써볼게요. S V0는 얼마? 초창기 속력 2m/s죠. 2m/s 곱하기 시간은 6초라 했으니까 6초 플러스 2분의 1 가속도는 1m/s죠. 곱하기 1m/s 제곱. 그 다음에 t제곱은 6초의 제곱. 6초의 제곱. 이렇게 해서 이거 다 구하면 되겠죠. 그럼 여기서 자 선생님이 또 강조하고 싶은 게 물리에서는 단위도 계산에 들어가기 때문에 단위를 이렇게 과정 안에 다 쓰셔줘야 됩니다. 그래서 미터/s라는 말은 이거잖아, 이거. 그래서 세컨드가 약분이 되죠. 그럼 자연스럽게 12m가 나와요. 맞습니까? 그 다음에 얘도 세컨 제곱이 됐죠. 제곱이 됐으니까 제곱이 날라가 버려요. 그러면 뭐만 남습니까? 미터만 남습니다. 그래서 얘는 또 자연스럽게 얼마가 되느냐? 3m가 되겠네요. 그러면 15m. 6초 후에 8m/s 속력 8m/s가 됐고 이동거리는 15m만큼 이동했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그러면 10초 후의 속력. 10초 후의 속력은 뭐를 써도 좋지만 뭐 아까 얘기한 이 첫 번째 식 이거를 쓰면 좋겠죠. 그래서 10초 후의 속력 V는 V0 플러스 AT 이거를 써보면은 초창기 처음 속력은 2m/s가 되고 A는 구했듯이 1m/s 제곱이 되고 T는 10초 오래 했으니까 10초 이렇게 해버리면은 얘 시간 하나 약분되죠. 그러면 2m/s 더하기 10m/s가 되기 때문에 10초 후에는 12m/s가 됐구나. 그래서 6초 후에는 8m/s, 10초 후에는 12m/s가 됐다.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교과서의 간단한 문제도 우리가 공식을 써서 또 풀어볼 수가 있었다라는 걸 한번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 추가로 좀 여러분들 생각해봤으면 좋겠는 걸 이거를 그래프로 한번 바꿔보세요. 보통 문제를 풀 때 그래프는 VT를 그리시면 됩니다. VT 그래프를 그려서 처음 속력이 얼마 있고 그 다음에 몇 초 후에 6초 후에 속력이 얼마다 이런 식으로 속력이 일정하게 변하는 등가속도 운동이라고 했으니까 VT 그래프 이런 형태가 되겠죠. 그러면 여기서 가속도, 이동거리 다 의미가 있잖아. 기울기가 뭐야? 가속도고 이동거리가 얼마예요? 저 넓이가 이동거리죠. 그러면 넓이를 구하든지 이동거리를 구하든지 하면 되겠죠. 그래서 선생님이랑 다음에 기회가 되면 이런 문제들을 VT 그래프로 바꿔보면서 문제 풀어보도록 하고 오늘은 개념 위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선생님이 세 가지 식도 외워야 되느냐 물어본다면 어차피 문제 풀고 할 거면 외웠으면 좋겠어요. 근데 외울 때 좀 팁을 얘기를 하자면 팁을 다시 한번 좀 써볼게요. 팁을 얘기를 하자면 쌤이 앞에서 얼핏 문제를 풀면서 얘기를 했어요. 그 단위 물리에서는 단위가 계산 과정에 들어가기 때문에 단위를 생각해서 조금 보시면 돼요. 이 속력은 미터/s잖아. 그러니까 V0는 뭐 그대로 미터/s 상관없어요. 근데 A가 나와버리면 제곱이 되잖아. 그럼 제곱을 미터/s로 바꾸기 위해서는 세컨드를 한 번 더 곱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T를 곱했다. 이렇게 보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이동거리는 미터입니다. 그럼 얘들 만약에 초창기 속력 미터/s가 나왔다면은 세컨드를 없애줘야 되니까 T를 한번 곱해줘야 되겠죠. 세컨드를 곱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A가 나왔다면은 미터/s 제곱인데 세컨드 제곱을 없애줘야 되니까 T 제곱을 곱해줘야 되겠죠. 세컨드 제곱. 그래서 T 제곱이 나온 겁니다. 근데 2분의 1은 왜 나온 거냐면 삼각형 등가속도 운동이라서 얘가 삼각형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2분의 1을 곱한 거고 얘도 마찬가지로 미터/s 제곱에서 또 미터를 또 곱해줘 버리면 미터 제곱, 세컨 제곱이 되죠. 그럼 얘는 속력 제곱에 대한 미터/s를 제곱을 한 그런 단위가 되기 때문에 속력 제곱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식을 조금 외울 때 팁을 주자면 단위를 생각하면은 좀 쉽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런 막 그래프에서 VT에서 넓이가 뭐 S를 이동 거리가 나오고 그 다음에 기울기가 A가 나온다. 이거 막 외우기 힘들면은 얘도 마찬가지로 얘의 단위는 미터 퍼 세컨드고 얘는 세컨드잖아. 그럼 기울기를 구해버리면 세컨드분의 미터 퍼 세컨드가 되죠. X 증가량 분의 T 분의 Y 증가량 단위만 보면은 미터 퍼 세컨드. 그럼 얘는 미터 퍼 세컨드 제곱이 되니까 기울기가 가속도겠구나. 그 다음에 넓이를 구해보면은 이거 곱하기 가로 곱하기 세로니까 미터 퍼 세컨드 곱하기 이거는 S가 돼버리니까 미터가 나오죠. 그러면 넓이는 거리 미터 단위를 보니까 거리에 대한 내용이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단위를 물리학에서는 굉장히 강조를 할 수가밖에 없어요. 그래서 단위를 같이 보면서 생각을 하면 좀 아무래도 쉽게 다가올 수 있으니까 단위를 같이 좀 고려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선생님 옆에 질문을 해놨어요. 그래 이번에는 우리가 가속도가 이렇게 플러스인 경우를 봤죠. 그러니까 속도가 증가하는 경우. 그럼 이번에는 가속도가 마이너스인 경우가 있겠죠. 그러면 AT 그래프에는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가속도가 얼마 마이너스로 나오게 되겠죠. 이때 이 VT 그래프나 ST 그래프는 어떻게 될까? 이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고 여유가 되면 우리 교실에서 한번 어떻게 되는지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교과서 보고 수업을 마무리 지을게요. 자, 이번에는 운동 방향이 변하는 운동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 사람이 보면은 줄을 잡고 공을 빙빙빙 돌렸어요. 그러면 속력이 일정하게 이렇게 돌렸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속력은 어느 순간에서나 속력을 측정해보면 속력은 일정하죠. 그래서 이 지금부터 한 3가지 경우, 4가지 경우 볼 건데 항상 속력과 운동 방향을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속도를 보면은 뭐 2개 다 마찬가지 속도를 본다라고 한번 보면 돼요. 속력과 운동 방향을 보면은 자, 속력은 일정합니다. 맞죠? 속력은 일정해요. 근데 속도는 일정합니까? 속도는 방향도 들어있다 했죠? 근데 얘 매 순간 보면은 방향이 바뀌어요. 매 순간 방향이 바뀌기 때문에 운동 방향은 변합니다. 그러니까 속도는 어떻게 보면 변한다라고 봐야 되겠죠. 속도의 크기는 일정하지만 속도, 방향이 들어있기 때문에 변한다. 그 운동 방향 변하는데 운동 방향을 매 순간 보면은 운동 방향이 접선으로 딱 원의 접선 모양으로 그래서 줄이 중간에 딱 끊겨버리면 얘는 쭉 이렇게 접선 방향으로 날아가겠습니다. 그래서 운동 방향은 접선 방향이다. 그래서 교과서 읽어보면은 뭐 일정한 속력으로 회전을 한다 하지만 운동 방향은 변한다. 그럼 운동 방향 어느 방향일까? 원의 접선 방향이다. 이렇게 한번 읽어보시고 중요한 게 이렇게 선생님 정리한 파트는 밑줄 그어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진저 운동. 이게 바이킹 같은 거 바이킹 운동을 한번 살펴보면은 얘도 마찬가지로 속력과 운동 방향 한번 보겠습니다. 자, 속력은 어때요? 자, 이게 이제 일정한 시간 간격으로 나타냈다. 이게 일정한 시간 간격. 그럼 1초 동안 얘는 만약 1초 동안 찍었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럼 1초 동안 얘는 이만큼 이동하고 얘는 1초 동안 이만큼 이동하고 또 1초 동안 이만큼 이동하고 속력이 일정하다 볼 수 있습니까? 단위 시간 동안의 이동 거리가 속력인데 속력은 매 순간 달라지죠. 그래서 속력은 변하는 운동입니다. 변한다. 운동 방향도 어때요? 얘는 처음에 이런 방향, 이런 방향, 이런 방향, 이런 방향. 그래서 얘도 운동 방향 보면은 처음에는 이랬는데 나중에는 이런 방향으로 운동 방향도 변하죠. 그래서 운동 방향도 변한다. 어떤 방향이냐? 운동 방향은 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됐을 때 얘의 접선 방향으로 이렇게 움직인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접선 방향이다. 자, 이번에는 이거 우리 저 1학년 통합과학에서 한번 봤어요. 뭐 포물선 운동이라든지 또는 이렇게 수평 방향으로 물체를 던졌을 때 어떻게 변하는지 이런 거 봤었죠? 얘를 보면은 자, 속력은 우리 이때 속도나 뭐 이런 거 어떻게 봤었어? 기억나는지 모르겠는데 수평 방향, 그 다음에 뭐 연직 방향, 수직 방향 이런 식으로 나눠서 봤어요. 그래서 속력도 마찬가지로 수평 방향과
연직 방향, 뭐 수직 방향 이런 식으로 나눠보면은 자 수직 방향은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자유낙하랑 똑같다라고 했죠. 이런 식으로 자유낙하랑 떨어진 높이가 똑같다 했습니다. 그럼 이쪽 방향으로의 속도는 증가하죠. 증가. 뭐 그냥 변한다라고 할게요. 변한다. 왜? 중력 때문에. 근데 수평 방향은 자유하는 힘은 없죠. 이쪽 방향으로는 속력이 일정합니다. 포물선 운동도 마찬가지예요. 이쪽 방향은 중력을 받아서 올라갈수록 속력이 느려지고 내려갈수록 속력이 감소하는 그런 경향이 있지만 이쪽 방향으로는 속력이 일정하다. 그래서 뭐 수평으로 던진 물체 운동이나 비스듬히 던진 물체 운동, 포물선 운동이나 뭐 설명을 할 때 그 논리는 똑같습니다. 이거는 이쪽 수평 방향은 일정하고 이쪽의 방향으로는 감소하고 여기로는 증가하고 뭐 이런 형태로. 그 다음에 운동 방향 보면은 운동 방향도 매 순간 변하죠. 변한다. 근데 어떻게 변하느냐? 마찬가지로 보면은 이런 식으로 될 때 얘도 마찬가지로 접선 방향이 이렇게 됩니다. 얘도 이렇게 봤을 때 이 순간으로는 이쪽으로 이동하고 이 순간으로는 이쪽, 이 순간은 이쪽, 이 순간은 이쪽. 이런 식으로 접선 방향으로 운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이렇게 크게 3가지 봤어요. 운동 먼저 속력이 일정하지만 운동 방향이 변하는 운동으로 등속원 운동. 이러한 운동을 우리는 등속원 운동이라고 하고요. 그러니까 속력은 일정하지만 원 운동을 한다. 그 다음에 2번째 이런 경우에는 진저 운동. 왔다 갔다 하게 되는 진저 운동을 한다.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뭐 포물선 운동 또는 뭐 수평 방향으로 던진 물체 운동, 포물선 운동 이런 경우에는 둘 다 마찬가지. 속력은 변한다. 속도는 변한다. 근데 여기에서 속력을 자세히 나눠서 2가지 분야로 나눠서 보면 수평 방향 일정하고 수직 방향은 변하고 그다음 운동 방향은 둘 다 변한다. 그 다음에 접선 방향이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페이지는 뭐 스키의 운동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앞에 충분히 여러분들이 잘 따라왔다면 여기도 잘 분석을 할 수 있으리라 믿고 여기 파트는 그냥 다음에 교실에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학습지 같이 올려둘 테니까 학습지를 보고요. 온라인 수업은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부터 또 뉴턴 운동 법칙 교실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질문이 있으면 선생님한테 꼭 질문을 남겨주시고요. 뭐 카톡이든 메일이든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계속 영상을 반복해서 꼭 이해하고 오시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교실에서 만나서 자세히 수업을 좀 소개를 하고 또 열심히 공부를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네, 수고했습니다.